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새만금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정부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부 예산안을 한번 이제 훑어보게 되면 한 639조 원 정도 예산안이 나왔고, 이제는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작년보다는 본 예산 차원에서는 조금 더 5% 이제 증액을 한 부분은 있지만,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당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을 이제 잡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상 너무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되면, 주력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바이오에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폐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육성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 예산안에 묻어 있는 그런 속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새만금의 어떤 예산안이 어떻게 집중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봄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재정 건전성,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남의 돈, 그러니까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둘 함께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남의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그러므로 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안을 좀 줄임으로 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미래 세대를 향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허리띠를 약간 조리는 것도 현명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상 그리고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만금은 어떤 식으로 더욱더 개발 압력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국가예산 정부 예산안에 8조 3,085억 원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물론 9조 원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보다도 조금 더 증액된 예산안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만금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재정이 투입이 돼서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전라북도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자,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라북도 국가 예산안이 8조 3,085억 원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요 분야별 예산 그 반영 상황을 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형 사업 예비 타당성 통감에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의
재정이 일단은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군산에 대한 효과는 바로 군산항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하는데 45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흥형 농기계 실증 산업단지 구축과 그리고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도 그리고 이제 새만금 관련된 지역은요, 수소라고 하는 부분과 탄소라고 하는 사실 미래하고 관련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새만금의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한번 이어서 보게 되면 자, 기업 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 대응 및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돈이 일부가 또 들어가는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확보하는데 136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새만금 임대용지에 들어오는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정말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임대용지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꿈을 꾸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속화된 기업들, 지금은 올해는 최대치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대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용지 확보하는 데 재정이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전주의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일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와 탄소는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하는 데도 추가적으로 4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만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군산 지역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더욱더 유치가 되고 가속화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전라북도 미래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탄소 소재 소재품 특화단지 지원하는데 돈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하는데 345억 원 정도, 그리고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하는데 돈이 또 일부가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북의 미래 신산업은 거의 다 수소하고 그리고 탄소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고, 바로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의 주력 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생명 산업 수도 입지 구축하는 데도 자금이 일부가 예산이 배정을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화체육 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에도 예산안이 배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마지막으로 새만금인데요. 전라북도는 사실은 새만금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결국에는 전라북도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북 새만금에 대한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왜 전북의 새만금을 그냥 합쳐서 특별자치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전북은 새만금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주력 개발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사회 기반 시설 SOC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제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2028년도에서 29년도 개항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한 135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국제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공항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재 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 국제공항 배후 지역으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삼복동이라든지 내토동 일대의 주거지역에 대한 가치 상승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원앤원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최고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긴제를 통해서 전주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무려 3,800억 원 정도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새만금 신항만 또한 마찬가지로 1,682억 원 정도 재정이 투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새만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도 및 국지도에 대한 어떤 개발 사업에서도 지금 재정이 한 1,680억 원 정도 투입함으로 해서 전북 안에 있는 새만금 관련된 그 지역 안에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각종 도로망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비행기가 이제는 이륙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이륙한 비행기는 저 창공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정말로 괜찮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은 맞고,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더욱더 커질수록 조그만한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는 군산이지 않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군산이 아무데나 돈 되는 건 아닙니다. 군산 지역에 정말로 민감하게 새만금 개발 압력에 따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망을 통해서 잘 투자만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알뜰하게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정보와 함께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원앤원TV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